안녕하십니까. 이해로 통하는 매경 테스트 서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일 특강 최종 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를 많이 해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있다면 기억 안 나는 것들을 다시 앞에 개념 강의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가 이제 경제 문제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경제 순환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경제 주체와 경제 객체, 생산, 소비, 분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1번과 같은 자원의 희소성에 관련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다음과 같은 현상에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의 공기와 같이 우리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그 가격이 교환 가치는 없거나 매우 낮다. 반면 다이아몬드는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재화가 아닌데도 교환 자체가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은 한계 효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우리가 지금 어때요? 공기와 다이아몬드의 한계 효용은 이들 재화의 가격을 반영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계 효용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갔을 때 자, 이제 3번 같은 그래프가 있을 수가 있죠. 3번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만나지 않은 얘를 뭐라고 그래? 우리가 자유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얘는 자유제가 아니라 자유제는 어떤 거였어? 어느 가격 수준에서도 다 무슨 상태? 초과 공급 상태인 얘가 자유제가 되고요. 두 번째 가제화는 너무나 우리가 공급은 최소 비용 이상, 수요는 최대 지불용이라고 했으니까 최소 비용이 최대 지불 비용보다 높은 이거는 너무 비싸서 거래가 되지 않는 경제제로서 우주여행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경제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럼 1번에 가격이 너무 높아 거래가 되지 않는 난치병 특허자는 우리가 가해 사례다. 문제는 옳지 않은 걸 찾으라는 겁니다. 대기 오염이 있기 전에 맑은 공기는 나의 사례다. 자유제니까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 가제는 사용가치가 있으나 나제는 사용가치가 없다. 사용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세상에 많아서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을 뿐이지 사용가치가 없다고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4번, 나제를 얻기 위해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기회비용 0이다. 왜? 공짜기 때문에. 자유제, 다제는 발생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제와 나제는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으나 다제는 공급이 됩니다. 그렇죠?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 거 이건 너무 비싸서 안 사. 요거는 공짜니까 공급이 안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뭘 물어보냐면 기회비용에 대한 것들이 있죠. 기회비용에 대한 것들. 그래서 기회비용은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할 때 플러스, 편익과 마이너스 비용 중에서 플러스가 큰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기회비용을 구할 때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내가 실제로 지불하는 것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시는 것이고요. 따라서 요 문제, 경제적 이윤을 구하려면 편익과 비용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직장에서 200만 원을 받는 A씨는 300만 원으로 임금 인상을 약속받음에도 불구하고 커피점을 개업했다. 커피점을 차리는 데 2억 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라는 거야. 그러니까 2억 원의 비용이 들었다라는 건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자체가 비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거는 뭐가 되는 거다?
우리가 매몰 비용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신경 안 써도 돼요. 다만 이것이 가져올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1억 원은 자신이 모아둔 돈을 사용하였고 1억 원 은행에서 1%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다. 한 달 수입은 2천만 원이고 커피 등 각종 원자재가 500만 원이 들고 가게 임대료는 300만 원이다 라는 거예요. 종업원의 인건비가 200만 원 지출되고 있다. 그럼 뭐야? 들고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명시적 비용은 1,000만 원을 일단 여기서 했어요. 500만 원, 그 다음에 300만 원, 그 다음에 200만 원. 그 다음에 지금 어때요? 우리가 자신이 모아둔 돈 은행의 대출이죠. 그럼 대출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다? 우리가 1%의 대출, 이자율을 대출 왔으니까 내야 돼요. 그러니까 명시적 비용으로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서 1억 원이니까 100만 원이 들어가야 되고요. 1억 원은 자신이 둔 돈인데 요것도 뭐야? 이자를 줘야, 이자를 본래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자를 1% 받았던 걸 여기도 이제 예금 이자라고 쳐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게 매경 기출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를 동시에 주는 게 맞으나 여기는 그냥 줬어요. 그래서 암묵적 비용에 일단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100만 원을 포기했다라는 것이고요. 게다가 이제 월급이 얼마로 300만 원 올랐으니까 자기 본래 300만 원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시적 비용보다 우리가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니까 지금 1,000만 원 명시적 비용, 1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 아니라. 그래서 100만 원이 뭐다? 대출이자. 그 다음 100만 원 예금이자. 그리고 받을 수 있어도 300만 원까지 하면 얼마가 된다? 이렇게 하면 비용이 1,500만 원이 되죠. 그죠? 근데 얘가 버는 돈이 얼마야?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빼면 얼마가 된다? 500만 원이 된다라는 걸로 체크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문제는 대출이자와 예금이자가 같다라는 전제조건이 붙으면 좀 좋은데 사실 이쪽 문제가 막 되게 정교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푸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매경은 문제도 공개 안 해요. 사실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 기회비용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돼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 다시 정리하면 경제 순환에 대한 걸 해야 되고,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 매몰비용, 경제적 이윤, 회계학적 이윤 이런 걸 따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왔던 게 뭐였다? 우리가 경제체제는 여기 문제 넣진 않았지만 우리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사회주의와 그 다음에 자본주의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자원 배분에 따라서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로 나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것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등급을 맞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두 번째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니까 기본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가격을 기준으로 다른 것이 일정하다면 수요는 가격에 반비례하고 공급은 가격에 비례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은 뭐예요? 소득, 인구, 기후, 대체재, 보완재의 가격이 있었고요. 공급이 증가하는 건 뭐였어? 생산비, 그 다음에 기술 수준, 뭐 조세 보조금, 미래 가격 예상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변했을 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나요? 그 균형 가격의 결정과 거래량의 변동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반드시 나오는 주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8번 문제를 보면 이런 거겠죠. 8번에 다음 내용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입니다. 양계장 주변에 있는 공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병아리의 부화율은 낮아지고 사망률은 높아졌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닭고기의 기역 곡선을 니은으로 이동시키므로 닭고기 가격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아, 편리하지 않습니까? 편리하지. 현대사회의 승리입니다, 승리. 그러면 이제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된다?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첫 번째 지금 어때요? 닭고기니까 병아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병아리의 부화율이 낮아졌으니까 닭고기의 공급이 뭐 할 거다? 감소할 거다라는 거죠. 그럼 감소하면 어떻게 됐다? 하나만 쓰면, 자, 하나만 쓰면, 자, 오, 좋죠. 하나만 딱 쓸게요. 그러면 균형 가격은 지금 어떻게 됐다? 균형 가격은 올라갔다라는 거죠. 거래량은 감소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감소하여 거래량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였다라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런 논리와 함께 지금 똑같은 문제가 10번 문제가 있죠. 10번 문제가. 10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재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A의 가격이 오르자 B제의 수요는 감소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체제인 경우에는 대체제의 가격과 수요는 같은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수요가 감소하니까 A와 B는 보완제 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C의 수요는 증가했다라는 것은 대체제 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수요와 대체제 가격, 보완제 가격 관계 보시고요. 공급도 대체제와 보완제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잘 안 내요. 그런 거.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고소득의 증가로 B에 대한 수요는 감소, 소득의 증가인데 수요가 감소하니까 반대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등제가 되겠고요. 여기는 증가했으니까 정상제가 된다. B는 열등제다. B는 열등제다. 맞죠? C는 정상제다. 맞죠? C는 대체제다. 맞죠? 보완제다. 맞죠? 근데 이 둘의 관계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예요? 대체제 보완제 관계에서 커피와 녹차는 뭐야? 대체제 관계지. 커피와 프림은 뭐가 되겠어? 보완제 관계지. 그럼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다 그러면 프림과 녹차 라떼 돼요? 아니죠.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마셔보세요. 별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는 매칭이 돼도 요렇게는 매칭이 안 된다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낼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를 냈고, 그죠? 뭐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해보면 지금 이제 15번 같은 거 있죠? 15번 같은 거. 지금 최고가격제, 최고가격제는 뒤에 가면 우리가 가격통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배우세요. 그때 보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15번 같은 문제가 아주 가장 기본적이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DVD 대여 시장에서의 가격과 거래량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서 찾아보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격과 거래량이 있으니까 지금 각 점은 우리가 균형점이다 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균형점. 균형점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만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고 있었어. 그죠? 그럼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고 있었는데 6월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7월로 가려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공급도 증가하고 수요도 증가하죠. 그래서 6월에 7월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쪽에서 가면 이제 뭐가 됐다? 공급이 증가하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DVD 대여 시장의 총거래액은 TR이라고 한 토탈 레비뉴 P 곱하기 Q가 되겠죠. 그럼 6월과 비교해 7월에 증가했다. 6월은 어때요? 요 가격에 요 거래량, 7월은 요 가격에 요 거래량이니까 지금 이만큼의 면적이 뭐 했다? 늘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니은 DVD 플레이어의 가격 하락은 5월에서 6월까지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DVD 플레이어가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뭐가 되겠어요? 보완제의 가격이 뭐 하는 거야? 하락하는 거죠.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다. 그러면 보완제의 수요는 뭐 하겠어요? 증가할 수 있죠. 그래서 DVD의 수요는 증가할 수 있으니까 맞는 얘기다. 디귿 케이블 TV의 서비스 가격 하락은 7월에서 8월까지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 케이블 TV는 우리가 무슨 고가 된다? 이제 대체제가 되겠죠.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는 뭐 하게 된다? 감소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7월에서 8월까지는 공급의 증가 상황이니까 틀렸고요. 네 번째를 보시면 DVD 플레이어의 가격 하락과 DVD 제작 비용의 감소는 6월에서 7월까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DVD 플레이어의 가격 하락이 뭐가 되겠어요? DVD 플레이어 가격 하락이니까 공급이 증가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DVD 제작 비용의 감소. 다시 표현해야 되겠네. 자, DVD 플레이어의 가격 하락과 감소죠. 그러면 DVD 플레이어의 가격 하락은 이건 보완제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가 수요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죠. 보완제의 가격 하락. 그 다음에 제작 비용 감소는 공급이 증가하는 거니까 둘 다 증가하는 6월에서 7월의 관계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나머지 문제는 순수하게 이것만 관련이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지는 않았고요. 명심하세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하면 곡선 내 이동, 가격이 변동했을 때 곡선 내 이동하는 것이고 수요와 공급이 변한다는 것은 가격 외 조건인 수요 측요인 공급 측요인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수요와 공급이 변동했을 때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이제 요 탄력성 파트죠. 탄력성을 좀 중점적으로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탄력성은 우리가 얘기했을 때 뭐뭐의 뭐뭐 탄력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앞에 있는 게 뭐가 되고 앞에 있는 게 결과가 되고 뒤에 있는 게 뭐가 된다?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 원인의 관계를 따져보는 게 탄력성이었고요. 공식은 원인의 변화율분의 결과의 변화율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결과가 크면 1보다 크고 결과가 작으면 1보다 작다. 그래서 1보다 큰 경우를 탄력성, 1보다 작은 경우를 비탄력성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부호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냐 작으냐를 따지는 거지만 우리가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은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면 정상제, 마이너스면 열등제,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면 대체제, 마이너스면 보완제.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사항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걸 따져봤을 때 1번 문제를 보면요. 우리가 간단하게 뭐 할 수 있어? 되게 잘 안 지워지네. 자, 1번 문제를 보면 이런 거겠죠? 1번 문제는 우리가 기울기를 보는 건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먼저 가격 변동률과 수요량 변동률이니까 우리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디제는 뭐예요? 가격이 변하지 않고요. 수요량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가격 변동률이 0이니까 가격의 변동률이 0이니까 얘는 무한대인 완전 탄력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제는 뭐예요? 수요량은 변하지 않는데 가격만 변하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쓸까요? 이것도 그냥 통일해서 이렇게 쓸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 자, 근데 요거 보면 C제는 어때요? 가격은 조금 변하는데 수요량은 팍팍 변하지. 그죠? 수요량은 팍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뭐가 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라는 거죠. 왜? 가격 변동률이 크니까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1번 A의 수요 곡선은 수직선, 그 D제는 수평선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B제와 C제 수요 곡선은 곡선이 아닌 직선의 형태를 띈다 라고 했는데 직선의 형태를 띠는 건 아니에요. 곡선이어도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수요와 공급은 직선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봤을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직선인 수요 곡선에서 중점을 잡았을 때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라고 따지는 것 있었다라는 겁니다. 3번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C제가 D제보다 사치제. 사치제라는 건 뭐예요? 탄력적이라는 얘기니까 지금 C제가 탄력성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C제가 B제보다 대체 해수가 많다. 대체가 많으면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왜?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라는 것. 5번 A제, B제, C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일정한 것이 아니라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나타내 주는 것은 대부분의 문제가 어떠냐. 대부분의 문제가 이거죠. 가격과 거래량을 얘기했을 때 누워있으면 탄력, 서있으면 비탄력 이런 거였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가격 변동률과 수요량의 변동률이라는 다른 변수를 활용하여 탄력성을 표현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더 조금 쉬운 문제로 가면 그 밑에 바로 있죠.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입니다. A식당의 최근 배춧값의 폭등으로 인해 김치찌개 가격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했다. 그리고 공깃밥 가격을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했다. 그 결과 공깃밥과 김치찌개 매출액이 모두 증가했다. 이때 김치찌개에 대한 수요는 A이며 공깃밥에 대한 수요는 B다 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김치찌개 가격은 인상했고 공깃밥은 인하했죠. 그래서 우리가 토탈 레비뉴라고 하는 것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탄력성인 것과 작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적인 쪽에는 가격에 비해서 거래량의 변화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판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뭐 해야 되고 내려야 되고,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이 변화하더라도 사람들이 동일한 양을 살 테니까 가격을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치찌개는 올렸는데 매출액 증가, 그죠? 그 다음에 밥은 내렸는데 매출액 증가니까 얘가 비탄력적, 얘가 탄력적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테셋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현실에서의 이 경제 상식을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았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된다. 그 19번하고 21번 두 개를 풀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자, 이런 문제도 있죠. 19번에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더 큰 재화의 경우 가격이 하락하면 판매 수입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량이 감소하잖아요. 아래 그림에서도 가격과 수입의 상관관계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네. 근데 지금 아래 그림이 없네요. 자, 근데 아래 그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아래 그림에서는 이렇게 직각 쌍곡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지. 직각 쌍곡선 지금 정답이 2번 나와 있어. 2번으로. 그럼 이걸 우리가 역으로 갑시다. 역으로. 우리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사과 구입에 이용한다라는 거. 소득의 일정 비율을. 그러면 이렇게 한 거야. 소득의 일정 비율을 구한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일정 금액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일정 금액.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금액이 있고요. 일정 수량이 있어요. 이래서 일정 금액과 일정 수량이 있다. 그럼 일정 금액은 우리가 가격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니까 TR이 우리가 변화가 있다 없다. TR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1이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자, 1인 경우.
그 다음에 일정 수량은 우리가 가격의 변화율과 판매 수입의 변화율이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수요 가격 탄력성이 0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정답은 2번이니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우리가 요 그림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려놔요. 지금 아까 그린 게 맞았는데 요렇게 요런 형태로 이제 직각삼각선이 그려진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면 증대된 소득 모듈을 사회 사과 구입에 사용한다라는 거는 뭐 수요가 오른 가격이 소득이 오른 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뭐 딱히 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는 상관없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동했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예요. 근데 지금 소득이 변동한 거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사과의 구입을 줄인다라는 것은 수요 법칙이 통하는 거예요. 아니 수요가 아니지. 사과 구입이 줄인다 그러면 열등제라는 얘기죠. 열등제. 네 번째, 가격과 관계없이 일정량을 소비하는 게 완전 비탄력적. 가격이 조금이 상승한 사과의 소비를 중단하는 건 뭐가 되겠어? 완전 탄력적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그림은 이런 형태로 한번 채워주시고요. 나머지는 보시는데 특히 요 파트는 또 나올 수 있는 파트예요. 정리를 좀 잘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요 문제야. 결론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론을 우리가 지금 판매 수입의 변화율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AJ 봐봐요. 이제 이건 다 가격이 지금 오른 거죠. 가격이 오른 거예요. ABC 가격이 올랐어요. 그랬더니 판매 수입이 얘는 뭐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가격이 오른 만큼 마이너스. 그럼 얘는 뭐야?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얘는 어때요? 가격이 올랐는데도 둘 다 뭐예요? 판매 수입도 증가했으니 얘는 뭐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가격이 떨어졌는데 판매 수입이 오히려 뭐 했어요? 줄었지. 그럼 얘도 뭐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네 번째, 이제는 어때요? 가격이 떨어졌는데 판매 수입이 올라갔으니까 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원점 C, 원점 O는 가격이 변화했을 때 상황이다 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1번 AJ의 경우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건 두 가지가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되거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는 수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건 우리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라는 것 모두 다 수요 법칙이 통한다는 가정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다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A제보다 B제의 대체제가 많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대체제가 많다라는 것은 뭐다? 탄력적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A제와 B제는 어때요? A가 탄력적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죠. 왜? 지금 B제는 뭐가 됐어? 비탄력적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C제와 B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그렇진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격 변화의 판매 수입이 비탄력적인 건 뭐가 있겠어? 우리가 필수품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기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필수품이 생기기 때문에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긴 어려워요. 네 번째, D제와 E제의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모두 비탄력적이다 라고 했는데 D는 그렇지만 E는 탄력적이다 틀렸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당연히 A가 크고 그 다음 B, C니까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습해야 될 포인트 정리하고 첫 번째 시간 마칠게요. 자, 첫 번째. 아이고, 잘 안 주어진다, 그죠? 자, 첫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우리가 경제 순환에 대해서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고 있나요? 반문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회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여부를 자신이 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셔야 되고, 세 번째가 경제 체제를 구분할 수 있는가. 그래서 허가제냐 등록제냐 시장 가격 결정을 하느냐라는 거죠. 4번에 수요와 엔드 공급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수요의 변동 요인과 공급의 변동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라는 것이고요. 5번에 탄력성에서 첫 번째 탄력성에 따른 뭐다? 재화의 구분이 가능한가요? 라는 거죠. 재화의 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필사치품, 비탄력, 필수품. 소득 탄력성, 정상제, 열등제.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정상제, 열등제.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 대체제, 보완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였다? 공급에서 공산품과 농산물이 있죠. 그거 구분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PR, 판매 수입의 관계. 그래서 가격을 올려야 되냐 내려야 되냐. 자꾸 감독님 밖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갈게요. 그래서 TR, 토탈 레비뉴, 기업 매출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리 정도를 하시면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아시겠죠? 꼭 복습하시고요. 최소한의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